그럼 지금부터 제69회 정례에 관련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한 의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의 의장 이태환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먼저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41년 전 5월의 광주를 기억하겠습니다. 41년 전 5월의 광주가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1년 전 5월 광주에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며 5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얀마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41년 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봄을 기대하며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세종시의회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6번째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2020 회계년도 세종시청 및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예산 집행 목적의 부합 여부와 예산 항목별 집행률 부진 사유, 그리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무 운영의 적합성, 계산의 오류와 실제 수지 부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예산 집행이 목적에 맞게 적시적소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으뜸초등학교 6학년 3개 반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시의원이 되어 청소년 놀이터 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해 봄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향후 코로나19 진정 국면 시 본회의 방청과 의회 견학 등을 포함해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4월 23일에는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공조 등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8일에 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청렴 서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 금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청렴 서약서에 전 의원이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종합대책에는 비위의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 심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국외여비 예산을 감액하고 상임위원회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국외 온라인 연수로 전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의정모니터단의 적극 활용과 상시 부정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자정 노력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고 열심히 일 잘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행보가 세종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제69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69회 정례회가 이번 주 목요일 5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5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 규칙안 3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8건, 동의안 10건, 예 결산안 10건, 기타 안건 2건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금택, 최평석, 이순열, 상병원, 손현옥 의원 등 5분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 연설 그리고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5월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 차성호, 박용희, 손인수, 상병원 의원 등 5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임채성, 차성호, 상병헌, 안찬영, 박성수 의원 등 5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및 2020 회계년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렴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됩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행정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포함한 주요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장님의 브리핑과 이번 회기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작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1년이 넘도록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어 가을 이후부터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점이 그나마 고무적인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LH 사태 이후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어느 때보다도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우리 시가 코로나 방역과 공직사회 청년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제69회 정례회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결산 심사를 비롯하여 24건의 조례안, 4건의 동의안, 1건 기타 안건으로 총 29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 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 방향과 의원 발의 조례 재개정안 1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세종시 본청 실국, 출자 출연기관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주권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있는 사항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세종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 재개정안 1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분리 금지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 공동이동시설의 신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 등의 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주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구입을 위한 경비 지원 기준 신설, 범위 확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 시 이용자 보호 및 식품 등 기부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부식품 등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이용자의 특성을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 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포괄적,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제명으로 변경하고 양성의 균등한 참여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렴 옴부즈만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 위반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통계 작성, 보급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계의 신뢰성과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통계정책위원회, 자체 통계 품질 진단, 통계 수요조사 실시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7번째, 노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시, 도 간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문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번째, 노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관광약자 및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세종 관광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사업의 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9번째, 노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비용 지용 등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0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문화재 교육을 진흥하여 시민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함양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화재의 계승 및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재 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1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대왕의 어를 계승한 한글사랑 도시 세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한글 진흥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하여 건물주, 광고주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2번째,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13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대학 유치 촉진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대학 유치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대학 유치를 위한 재정, 기반시설, 보조금 등의 지원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원 발의 안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브리핑 후 박용희 위원께서 직접 설명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불편한 일상을 겪고 계신 시민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으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제69회 정례회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18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4건의 동의안 심의, 2020년도 회계 결산 및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 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 방향과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시행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는 시경제산업국 등 3개국 1본부, 1보좌관, 3개 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산업 건설 환경 등 우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중심으로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민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잘못된 부분은 가감하게 시정, 개선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권장하여 시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본 정례회 중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4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승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기능과 위원 구성이 유사한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은 높이고 행정재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시민이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 주체로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제교육 활성화 및 경제교육 관련 단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경제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손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균형지원 조례안입니다. 시민에게 일생활의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은 일생활균형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회 및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손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으로 기준 보조율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의 기준을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건축물의 높이를 포함하는 등 명확히 하였고 소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여 소위원회가 주요 전문 분야별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손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부분 사업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업무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공간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 주요 사업, 총괄 조정, 건축 도시 디자인 관련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로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발 공공 사업을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조정 관리하는 민간 전문가를 공공 건축가로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 허가 등의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모집 공고, 명부 작성 및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 행정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최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마련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택법에 맞게 명칭을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에서 품질 점검단으로 개정하고 사용 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 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게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를 주거 전용 면적별로 3세대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생태도시의 정의와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장은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고 생태계 연속성 유지를 위한 소생태계 조성, 생태 통로 설치 등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11번째는 최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건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순환골재의 활용을 촉진하고 부족한 천연골재를 순환골재로 대체하여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순환골재 의무 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 순환골재 사용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번째는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지역의 민간사업 이인 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신설하였고 관련 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보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체들이 타 지역산업체와의 경쟁에서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지역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하천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 호소 등에 적용되는 본 조례안은 시민과 밀접한 소하천 등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읍면동마다 하천 지킴이를 위촉하여 시민이 스스로 하천 환경 보전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사랑 의식을 고취시키며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하천 지킴이 운영을 비롯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 및 연구조사 활동 등 상수원 관리와 하천 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모두에게 휴식처가 되어줄 하천을 깨끗이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물론 시민 스스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차 유행의 기로에 놓인 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집단 면역 효과를 거둘 때까지는 우리 모두 경계심을 풀지 않아야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의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교육 공동체를 위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던 지난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소원하며 지금부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2020 회계년도 결산안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8,208억 원 대비 총 1,352억 원을 증액한 9,560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 지정 경비의 예산 편성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정보와 기기 보급 등 원격 수업 환경 구축 지원 및 방역 운영비 확대, 세종교육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금 및 지방채 상환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도록 전반적인 교육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총 27억 원을 증액한 463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과 방지시설 관리 등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안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시민안전 분야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원을 증액한 570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청사를 보강하고 화재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초기 진압 환경 구축으로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안 사업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6월 8일까지 총 8일간 교육청과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코자 집행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실현과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관 세입 결산액은 9,418억 7,159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016억 2,999만 원입니다. 이 중 303억 7,6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억 6,503만 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입 결산액은 99억 673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29억 6,868만 원입니다. 이 중 35억 5,2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7,969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 결산액은 456억 8,835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30억 4,386만 원을 지출하고 이 중 21억 8,60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1,722만 원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2월 사업 및 불용액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고 과다, 과소집행된 사업을 점검하여 적정 집행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본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손인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세 번째, 손인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분류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학교 현장 전반의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운동부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학대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생 선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과 소속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관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등 지역 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 브리핑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박용희 의원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박용희 의원입니다. 본위원은 제69회 정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책 지원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복지 증진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였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았으며 아울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체계를 보호관찰 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가 구축될 때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범죄 없는 사회가 실현되어 시민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로 돌아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배척하기보다 포용하는 것이 안전한 세종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재범 예방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자 발생 시 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분리 금지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달 세종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인권차별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가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사회 곳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본조례 제정을 통해 세종시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채용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격권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브리핑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